자, 오늘은 보리방구 조수택의 발단 부분의 주요 내용을 알고 나의 심리를 파악한다라는 목표 아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단편 소설이죠.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대상으로 보면 현대 소설이 되겠고요. 이 글의 성격은 개인적,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성찰, 자기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경, 우리 소설의 배경이 중요하죠. 시대적인 배경은 1970년대가 되겠고요. 공간, 장소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중심 소재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갈등이 중심 소재, 제재는 중심 소재입니다. 갈등이 되겠고요. 주제는 친구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란 얘기죠. 유년 시절에 관한 성찰, 되돌아보고 반성한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기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1인칭이 주인공이 됐으니까 누가 나오냐면 나가 나오죠. 바로 이 나가 어린 시절, 즉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관한 묘사는 마치 그림을 그려 보이듯이 나타낸 것, 그러니까 뭐 색깔,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글이 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은 아이들이 모두 꺼리는 수태기와 짝이 된 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발단 부분은 인물이 소개가 되고 배경이 소개가 되는 부분이 발단 부분이라고 했죠. 교과서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칠판 앞에는 우리 반 남자아이들이 다 나와 있었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요, 자, 칠판 앞에 우리 반 남자아이들, 자, 인물도 나와 있고요. 칠판 앞에 있다. 배경이 어디가 될까요? 칠판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실임을 나타낸 부분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같이 멋쩍은 표정이었어. 자, 왜 이렇게 쑥스러운 표정, 멋쩍은 표정이라는 건 쑥스럽다라는 표현인데요. 왜 쑥스러운 표현을 할까요? 선생님들이 뭘 하랬어요? 이번에 정하면 겨울방학까지 앉는 거다. 짝을 바꾸는 건데 마음에 드는 친구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마음에 드는 남자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말이야. 여자들 보고. 그래서 하나같이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들하고 앉아야 되니까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나가 나오죠. 아까 나는 뭘 하랬습니까? 이 글에 서술자가 되죠. 서술자는 사건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그 서술자가 나가 되겠고,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글의 서술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의 서술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남자애들은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뒤에 가 서야 되죠. 남자아이들은 계속 쭈뼛거렸죠. 굉장히 쑥스러움을 타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 숨으려고만 했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친구를 밝혀야 되죠. 뒤에 있다는 거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 뒤에만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바짝 긴장한
얼굴이었죠. 자, 왜 이렇게 바짝 긴장한 얼굴을 보였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문제, 여기 있죠? 앞으로 나온 아이가 수태기였어요. 이 수태기가 누구를 선택하면 그 여자아이는 수태기와 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태기와 짝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수태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구 뒤에 앉을까 긴장을 했겠죠. 자, 수태기는 석간신문을 배달하는 아이였다. 게다가 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부터 8번째 줄까지 방귀 냄새가 아주 지독했다. 요 부분까지는 수태기의 특징을 묘사를 했죠. 수태기는 어떤 아이야? 일단 가정 형편이 어렵고 왜 신문을 배달했기 때문에 머리는 자주 감지도 않고 손톱 밑은 새카맣고 소매 뿌리가 쩔어서 번질대고 시궁창 냄새가 났고 방구도 굉장히 지독했어요. 한마디로 외모가 지저분한, 그래서 그것을 묘사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제일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아이 옆에 앉았지. 자, 이 안경 도수가 제일 높은 아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나였죠. 자, 나는 그만 숨이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나의 심리가 나와 있죠. 수태기와 짝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숨을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왜 그랬을까요? 수태기와 짝이 된 것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리방구 조수택. 조수택이라는 이름 앞에 보리방구가 있습니다. 보리방구는 바로 수태기의 뭘까요? 그렇죠. 별명이죠. 그런데 수태기 냄새보다 아이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더 참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것이 굉장히 싫다는 얘기죠. 나는 바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뭘까? 그렇지, 속마음이죠. 나는 속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번번이 수태기가 바꿔달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짝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맨 뒷자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수태기가 친구들이 자신을 꺼리는 것을 알고 스스로 혼자 앉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수태기는 어떤 말을 하는가 보세요. 혼자 앉아 있으면 가방 걸기도 편하고 팔도 안 걸려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수태기는 혼자 앉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하시도 않았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지. 결국은 선생님은 짐작을 하고 있었죠. 수태기가 왜 혼자 앉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짝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수태기를 계속 혼자만 앉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입을 다물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나는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를 보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짝을 바꿔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죠? 착한 어린이상을 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짝을 바꾸겠다고 나서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죠. 그 상을 탄 다음부터 나는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었어. 애들은 수태기를 보리방구라고 놀리고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지만 막상 짝을 바꾸겠다고 하면 나를 좋지 않게 볼 것만 같았어. 이 부분이 내가 짝을 바꾸지 못한 그런 이유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착한 어린이야 하고 수군대면서 말이야. 요까지가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단 부분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